국방과학연구소가 정무인기나 로켓 등을 레이저빔으로 무력화하는 레이저 요격 무기와 소형 무인기 여러 대를 고출력 전자파로 동시에 쏴 떨어뜨리는 드론 대응 전자기 펄스 발사기 등 미래 무기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ADD는 6일 창설 50주년을 앞두고 지난 3일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미래무기 언론 합동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서 ADD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요격 무기를 공개했다. 레이저 요격 장치를 활용해 3km 이하 거리에서 10kW, 20kW 출력으로 레이저빔을 쏴 무인기를 떨어뜨리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ADD 관계자는 우리나라 레이저빔 생성 기술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 격차가 1에서 2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ADD는 군집을 이룬 소형 드론 3대를 한꺼번에 전자기 펄스로 요격해 떨어뜨리는 시험 영상 장면과 발사기도 공개했다. ADD는 또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미래형 레이더 광자 레이더와 양자 레이더의 핵심 기술도 연구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래 전장의 핵심 중 하나는 무인화 필요성에 따라 ADD도 무인 수색 차량, 대잠 정찰용 무인잠 수정, 복합 임무 무인 수상정,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 중 2017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대잠 정찰용 무인잠 수정은 적 위협 지역과 주요 항만에서 최대 30일 이상 체류하며 무인 수상정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적 잠수함 탐지 및 추적 임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도 ADD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핵심 물질을 개발했다며 곧 약물을 인체 세포 내에 전달하는 전달체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ADD가 코로나19 치료제 연구에 착수하게 된 것은 한국 풍토병으로 알려진 한탄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ADD는 코로나19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한 코로나19 유전체 치료제로 세포 및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치료 효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남세규 ADD 소장은 앞으로 20년 내에 탄환, 포탄을 사용하는 재래식 총은 전장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라며 ADD의 미래 50년은 전략 비닉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인공지능, 광자, 양자 레이더, 합성생물학 및 우주 분야와 같은 첨단 과학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검출 감도 10억배 높인 마이크로파 검출기 개발, 양자 기술 응용 기대. 6.15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팀이 마이크로파 세기를 기존 대비 약 10억배 향상된 민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초고감도 검출기를 개발했다. 왼쪽부터 정우찬 연구원과 6.15 교수다. 삼성전자 제공. 마이크로파를 이론상 검출 가능한 가장 작은 한계인 1와트까지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 검출 기술이 개발됐다.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와 양자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6.15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팀이 미국 하버드대, 매사추세츠 공대, 레이시온 BBN사 등과 공동으로 기존보다 약 10억배 민감도가 향상된 1호급 초고감도 마이크로파 검출기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30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됐다. 마이크로파는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파장이 약 1mm에서 10cm로 무선 통신과 레이더, 전자레인지 등에 이용된다. 미래에는 양자 암호를 이용한 양자 정보통신과 양자 컴퓨터 개발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약한 마이크로파도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 볼로미터가 필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볼로미터는 마이크로파 흡수 소재와 흡수한 마이크로파를 열로 바꾸는 소재, 발생한 열을 전기 저항으로 변환하는 소재로 구성돼 있으며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해 흡수된 마이크로파 세기를 계산한다. 흡수 소재로 실리콘이나 갈륨비소 등 반도체 소재를 사용하는데 1나노와트 세기까지만 측정할 수 있어 이보다 작은 세기의 마이크로파는 정밀하게 측정하기 어려웠다. 이 교수팀은 볼로미터의 소재와 구조를 개선했다.
먼저 흡수 소재로 그래핀을 사용해 흡수율을 높였다. 여기에 두 초전도체 사이에 그래핀을 끼워 넣은 조셉슨 접합 구조를 추가해 그래핀에서 발생하는 전기 저항 변화를 10피코초 이내에 검출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1호까지 검출할 수 있는 볼로미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볼로미터의 사진과 구조 모식도다. 네이처 논문 캡처. 이 교수는 차세대 양자 소자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구축했다며 양자 계산의 측정 효율을 극대화해 대규모 양자 컴퓨터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2017년 6월 삼성미래기술 육성 사업으로 선정됐다. 삼성미래기술 육성 사업은 삼성전자가 2013년부터 1조 5천억 원을 출연해 시행 중인 연구지원 공익사업이다. 지금까지 603개 과제에 7,729억 원을 지원했다. 캐나다, 스텔스 항공기 무력화할 양자 레이더 기술 개발. 국방홍보원, 국방기술품질원 공동기획 세계 무기동향. 앞으로 캐나다 북극 지역에서 스텔스 항공기는 새로운 양자 레이더 체계의 적수가 되지 못할 전망이다. 워털루 대학교 연구진은 레이더 운용자가 독보적인 정확도로 수많은 배경 잡음 사이에서 물체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이다. 스텔스 항공기는 특수 도료 및 기체 설계를 이용해 전파를 흡수하고 편향시키기 때문에 전통적인 레이더로는 탐지되지 않는다. 또 전자 제밍을 이용하여 인공 잡음을 생성해 탐지기를 과부하 상태로 만든다. 이론상 양자 레이더를 이용하면 스텔스 항공기가 단순히 노출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탐지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양자 레이더는 양자 조서라고 불리는 감지 기법을 이용하여 물체를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얻는다. 양자 레이더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를 통해 얽힘 상태의 광자를 필요에 따라 빠르게 생성하는 방출원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까지 양자 조사는 실험실 탐구만 이루어져 왔다. 캐나다 정부는 국방부 전 영역 상황인식 과학기술 사업에 따라 양자 레이더 야전 사용 가속화에 27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중국 전자과기집단공사는 G14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단광자 검출 기술에 기반을 둔 양자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세계적으로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 양자 레이더를 중국이 개발할 경우 미국 등 무기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 강대국을 중심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찾아낼 수 있는 양자 레이더 개발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난제가 부각되면서 개발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위키피디아. 양자 레이더 놓고 미니 군비 확장 경쟁. 양자 레이더 개발에 있어 대부 역할을 한 사람은 중국인이 아닌 미국인 제프리 샤피로 박사다. 24일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그는 12년 전 MIT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 최초로 양자 레이더의 핵심 개념을 창안해 발전시켰다. 그가 양자역학을 통해 레이더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론이었을 뿐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양자 레이더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 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세계적으로 큰 방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의 이론에 따라 후속 연구를 시작했고 투자처를 찾고 있던 투자자들은 이 새로운 분야에 막대한 돈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 곳은 무기 개발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면에는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양자 레이더를 타깃으로 한 미니 군비 확장 경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던 경쟁에서 우위를 표명한 것이 중국이다. 2016년 9월 세계 최초로 단광자 검출 기술에 기반을 둔 양자 레이더를 개발했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소식이 세계적으로 큰 방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한 결과다. 미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중국에서 실제로 양자 레이더를 개발했는지 그 진위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레이더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이 심각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줄 수 없었다. 양자 레이더 연구가 초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양자 레이더 개발 소식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 캐나다 워털루 대학에서 양자 레이더를 연구하고 있던 물리학자 크리스토퍼 윌슨 교수는 소규모의 한정적인 양자 레이더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양자 레이더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없어 애를 먹었다. 고 말했다. 탐지 범위 너무 좁아 실용화는 미지수. 양자 레이더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는 12년 전인 2008년부터 시작된다. MIT 양자공학자인 세스 로이드 교수가 양자 조명이란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하나의 빗줄기는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두 개의 빗줄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자 조명을 통해 탐지기와 표적에 서로 다른 빗줄기를 보내 기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표적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7년이 지난 2015년 MIT 연구진은 양자 조명을 시연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정확도를 측정하는 SNR에 있어 성능이 향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표적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작은 메아리가 들리는 정도에 불과해 현행 무기 체계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잇따라 개발됐다. 그 중에는 전자광역학 변환기를 사용해 마이크로파와 광신호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 NMR과 MRI 같은 자기공명 기술을 통해 비침범적으로 표적을 검색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목표는 세계 최강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스텔스 무기를 무력화하는 데 있었다. 갖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기술이 개발돼 난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스텔스는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 포함된 시스템이다.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도료 기술, 레이더파의 반사를 막는 설계 기술, 엔진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 등이 포함돼 적으로부터의 노출을 막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레이더로부터 아군의 무기를 완전히 숨겨주는 것이 아니다. 레이더 상에서 실제보다 훨씬 작게 혹은 축소시켜 나타나면서 적으로 하여금 아군 무기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한다. 양자 레이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속성들을 극복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어느 때고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스트리아 과학기술연구소의 물리학자 요하네스 핑크 박사는 단 시일 내에 기술 개발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 레이더 개발에 앞서 풀기 힘든 난제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특히 탐지 범위가 너무 좁아 양자 레이더를 실전에 투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넘어야 할 과제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연구자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고 있다.